안녕하세요. 연금이야기 차경수 작가입니다. 연금 수령 방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설령 괜찮은 연금저축보험이라도 연금 개시하기 전에는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로 이전해서 연금 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저보증 5, 6, 7%, 8%짜리 많이들 가입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상품을 싫어하는데 제가 왜 싫어하는지도 설명하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대부분 좋지 않은 보험이란 건 여러 차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난 만기가 지나서 떼갈 거 다 떼갔고 이제 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연금 개시 이후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거의 다 연금 연액의 0.5% 수수료를 뗍니다. 물론 증권사 연금 계좌에서는 연금 탈 때 이런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연금은 받는 연금 액수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이 적립된 보험에서 60세부터 죽을 때까지 월 36만 원씩 종신형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 상품에서 연금 개시하는 것과 이전에서 개시했을 경우 어떤 게 유리한지 비교하기 위해서 1억을 이전받은 연금 계좌에서도 연 432만 원씩 인출해 보겠습니다. 보험 상품은 연금 개시 이후에는 내가 운용할 수 없지만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에서는 연금 받으면서 내가 목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익률 가정할 때 4% 룰을 적용합니다. 연 4% 정도 수익이 난다고 가정하고 비교를 한다는 건데 여기선 그보다 적은 연 3% 정도 수익이 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험사에서 1억을 이전받은 증권사 연금계좌에서 매년 432만 원씩 인출한다면 100세까지 빼먹을 수 있습니다. 적립금은 연 3% 정도 수익을 내면서 매년 432만 원 인출하면 35년간 100세까지 빼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연 3% 수익 내기 어렵다고요? 연 2.5% 정도만 수익을 낸다고 가정해도 매년 432만 원씩 인출하면 95세까지 빼먹을 수 있습니다. 보통 생명보험사의 종신형 연금이 좋다고들 합니다. 기대 수명이 길어져서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증권사로 이전하지 않고 그냥 보험사에서 연금 개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바보는 아니죠. 기대 수명이 엄청 길어졌는데 연금을 많이 주겠습니까? 오래오래 산다고 가정하고 연금 액수를 정합니다. 보험사에서 10년 보증 종신형으로 수령할 경우 10년 안에 사망하면 10년치까지는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종신형으로 수령하다 6년 만에 죽으면 남은 4년치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10년 보증형으로 수령 중 10년 지나서 죽으면 한 푼도 못 받겠죠. 그런데 만약 증권사 연금계좌로 이전해서 연금 개시하다 10년 후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 2.5% 수익만 가정해도 보시는 것처럼 아직 7,900만 원이 적립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연금 받다 사망하면 이 적립금은 모두 유족에게 돌아갑니다. 설령 수익을 전혀 내지 않고 현금으로 방치해놓고 원금에서 빼먹기만 해도 5,680만 원이 남습니다. 보험사 종신형은 보증기간만 보장해주지만 증권사 연금은 한 달 받고 사망해도 남은 적립금 전액을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보험사에서 개시하면 1억이란 돈이 식물 자산이 되는 거고 이전에서 증권사에서 개시하면 1억은 우물형 자산이 됩니다. 도래박으로 매달 물을 떠먹어도 계속 새로운 물이 공급된다면 이 우물형 자산의 수명이 더 길겠죠. 그 생수가 공급되는 기간이 1년도, 10년도 아닌 수십 년입니다. 죽을 때까지 수십 년간 식물 자산에서 빼먹느냐, 아니면 생수를 공급해주는 우물형 자산에서 빼먹느냐의 차이가 큽니다. 연금저축보험의 단점이 많은데 저는 연금 개시 이후 큰 목돈이 수십 년간 식물 자산이 된다는 게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저보증 상품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보증해 준다니까 보험사만 망하지 않으면 비록 달리이지만 붙여주는 이자는 괜찮습니다. 50세 남성이 1억을 맡기고 65세 연금을 받는다면
그때까지 1억 7,500만 원이 적립됩니다. 그래도 저는 가입하지 않겠지만 여기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한꺼번에 1억 내고 15년 후 1억 7,500만 원이 쌓이면 괜찮죠. 다른 연금보험은 대부분 10년, 20년 이런 확정형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종신형으로 받을지 연금 개시하기 전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보정 상품은 연금 받을 때 아무것도 선택지가 없습니다. 일시금이나 10년, 20년 확정형 같은 수령 방법은 아예 없고 오직 종신형으로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왜 이 상품은 오직 종신형으로만 타라고 할까요? 소비자를 위해서일까요? 내 돈 1억 7,500만 원을 보험사는 금고 안에 넣어두고 나에게 빼줄까요? 어딘가에 운용하면서 수익을 내겠죠. 매월 나에게 조금씩 빼주기만 하면 수십 년간 내 목돈 가지고 보험사에서 오래오래 굴리면서 수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품처럼 일시금으로 받거나 10년 확정형으로 받아버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오래오래 굴릴 기회가 사라지겠죠. 분명 1억 7,500만 원이 내 돈인데 연금 개시 후에는 사실상 나는 쳐다보지도 못하는 보험사 돈이 돼버립니다. 연금이나 많이 주면 용서가 되는데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람들은 쌓이는 건 많이 따지지만 그렇게 쌓인 적립금에서 주는 연금이 적정한지는 따질 방법도 없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기대 수명이 계속 늘고 있고 그에 따라 나도 오래오래 살 수 있으니까 종신형으로 받으면 이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65세까지 1억 7,500만 원이 적립되는데 매년 약 743만 7,500원 정도 받습니다. 필요 없어도 더 많이 필요해도 평생 죽을 때까지 수십 년간 고정된 이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 금액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품을 싫어합니다. 내 돈 1억 7,500만 원이 쌓여 있는데 죽을 때까지 매년 743만 원 정도만 받아도 만족한다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연금 개시 이후 문제를 알아보려는 것이니까 만약 1억 7,500만 원이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험처럼 743만 원씩 빼먹으면 몇 년 후에 적립금이 바닥날까요? 연 3% 수익을 낼 수 있다면 106세까지 빼먹어도 됩니다. 1억 7,500만 원을 넣어놓고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연 743만 원씩 빼먹으면 40년이 지나도 적립금이 소진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연 3% 수익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연 2.5% 수익만 난다고 가정해도 95세까지 적립금이 동나지 않습니다. 증권사 연금은 종신형이라는 게 따로 없지만 연 2.5% 수익만 내도 95세까지 빼먹을 수 있다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연금저축과 IRP에서는 연금 탈 때 연금소득세 낸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최소 13.2에서 16.5% 세액공제 받았으니까 5.5% 연금소득세 내도 훨씬 득입니다. 연금계좌에서 최대 16.5% 세액공제 받은 건 아예 오늘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연금소득세, 건보료, 사적연금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분석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드리는 메시지는 적립금은 괜찮은데 왜 연금이 적지? 라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연금계좌에서 1억 7,500만 원을 적립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에서 3년마다 만기 해지해서 연금계좌로 이체해도 이 정도 금액은 적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ISA 계좌에서 이체한 자금이라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이니까 연금소득세도 없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 제한도 없습니다. 사적연금 1,500만 원 한도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수익에 대해 건보료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보험 팔 때 단골 메뉴가 있죠. 비과세, 건보료, 기대수명 얘기를 많이 합니다. ISA 계좌에서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해도 이런 장점은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수익률, 세금, 건보료 이런 논쟁을 하자는 거 아니니까 연금 개시 후 내 목돈이 수십 년간 묶이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 받다 사망해도 남는 돈은 다 내준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면 손해 없나요? 손해 많이 납니다. 65세부터 매년 743만 원씩 20년 받다가 사망하면
약 2,7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 계좌에서 매년 743만 원씩 20년 받다가 사망하면 약 9,6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최저보증 상품의 경우 24년간 빼먹으면 적립금을 모두 다 빼먹기 때문에 24년 이후 사망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러나 1억 7,500만 원을 내가 연 2.5% 수익을 내면서 연금을 받다 24년 후 사망하면 7,5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물론 유족에게 돌아갑니다. 연금 계좌에서 매년 743만 원씩 연금 받다가 89세에 사망해도 7,500만 원 정도는 남아있고 그 자금은 유족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설마 연 2.5% 수익 낼 자신이 없으신가요? 사망해도 적립금에서 그동안 받아간 금액 다 빼고 준다는 걸 엄청나게 자랑하는데 연금 계좌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거라 자랑하지 않습니다. 연금 계좌는 그냥 사망 당시 현재 적립금 그대로 유족에게 돌아갑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언제 죽더라도 손해보지 않은 상품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죠. 최저보증 상품은 내가 낸 원금에서 찾아간 연금만큼 빼고 주는 보험사도 있고 원금이 아니고 적립금에서 찾아간 연금만큼 빼고 주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적립금에서 빼고 준다고 엄청나게 자랑하는 겁니다. 적립금은 연금 개시할 때까지 금액입니다. 그 큰 금액이 연금 개시 후에도 수십 년간 계속 굴러가는데 그 운용 수익은 왜 보험사에서 다 가져갈까요? 증권사 연금 계좌에서는 연금 받다가 10년 만에 사망해도 연금 개시 이후 그때까지 수익 난 거 모두 1원도 건드리지 않고 유족에게 줍니다. 1번, 2번, 3번 중 어떤 게 유리해 보이나요? 최저보증 이율이 높으면 더 많이 받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8%짜리가 기준 금액은 더 높아도 연금 수령액은 6%짜리가 더 높기도 하고 똑같은 8%짜리라도 받는 연금액이 다르기도 합니다. 8%짜리 아이사의 기준 금액이 훨씬 많지만 지급률이 4.45%로 낮아서 6%짜리보다 받는 연금액이 적습니다. 지급률이 깡패입니다. 적립금이 많아도 지급률이 낮으면 허당입니다. 그런데 지급률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소비자도 보험 파는 사람도 모릅니다. 내 연금 액수를 결정하는 지급률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아무도 설명 못합니다. 8% 최저 보증해준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많이 보증해주고 수익이 날까? 해지한 사람 거 걷어다 준다고 합니다. 상품을 설계할 때 처음부터 해지한 사람 거 걷어서 주려고 설계했다? 말이 됩니까? 저는 마케팅 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해지하지 않을 거니까 해지한 사람 거 내가 뺏어올 수 있어서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 거죠. 8%로 많이 적립해주면 뭐합니까? 귀신도 알 수 없는 지급률로 연금 액수를 정해주는데 골프에서 드라이브는 쇼고 어프로치는 돈이라고 합니다. 화려하게 드라이브 쳐놓고 설거지 못하면 점수는 나오지 않죠. 초보일수록 어프로치나 퍼팅보다는 드라이브에 목을 맵니다. 적립금은 많이 쌓이는데 연금이 더 적다는 건 드라이브 잘 쳐놓고 그린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다 점수 다 까먹는 거랑 비슷합니다. 내가 받는 연금이 가장 중요하고 그걸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지급률인데 보험사에서 이렇게 정했다? 나도 모른다? 땡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적립되면 연금도 많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고 오래 살 수 있으니까 막연하게 득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래오래 살 걸 예상해서 연금 액수가 정해집니다. 평균 수명으로 정하는 거 아닙니다. 몇 년만 받으면 본전을 찾고 그보다 더 살면 이익이다. 이런 생각이 옳은가요? 1억 7,500만 원을 장롱 속에 넣어놓고 빼먹는 거 아니잖아요. 싸구려 은행 예금만 넣어놔도 이자가 붙는데 왜 연금 개시 이후 그 큰 돈에서 나오는 수익을 내 거로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돈이잖아요. 보험사에서 내 돈 가지고 수십 년간 장사하는데 내가 장사하면서 빼먹으라는 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지급률이 깡패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55세 남성이 월 100만 원씩 10년 납입하고 70세 연금 개시하면 D사는 2억 435만 원이 적립되고 K사는 1억 9,230만 원이 적립됩니다. D사가 K사보다 적립금은 훨씬 더 많은데 평생연금은 K사가 월 88만 원,
D사가 87만 원입니다. 적립금이 더 적은 K사가 받는 연금은 더 많습니다. 많이 적립해주면 뭐합니까? 연금을 더 적게 주는데 이런 의문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5, 6, 7, 8%라는 숫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잡한 거 필요 없고 연금을 많이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적립금이 많다고 반드시 연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 먹어서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연금 계좌에서 2.5% 수익 낼 자신도 없고 골치 아픈 거 싫고 신경 쓰기 싫다면 모를까. 앞으로 적립식으로 매월 납부할 수 있고 아직 고령자가 아니라면 연금 계좌에서 미국 S&P 500 ETF 같은 상품에 꾸준히 장기 투자해 보십시오. 거치식이라면 부담되겠지만 매월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하신다면 부담 없습니다. S&P 500은 지금까지 연 8%에서 13%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연 8%씩 수익 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앞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예금 같은 안전한 상품에서 연 2.5%만 수익이 나도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로 이전해서 연금을 개시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내가 장사하는 거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평생 예금하고 보험만 가까이 하다 보니까 증권사가 두렵고 연금 계좌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고령자 아니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S&P 500에 투자하면 누구나 연 8% 이상 수익이 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샀다 팔았다만 하지 않고 매월 적립식으로 자동 매수 걸어놓고 장기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는 건 140년 S&P 500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연 3에서 4% 정도 분배금이 나오는 SCHD 한국판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같은 상품에 목돈을 넣어놓고 매달 분배금만 받아도 보험사에서 연금 받는 것보다는 유리합니다. 과거 10년간 SCHD 배당 성장률이 연 10% 가까이 됩니다. 분배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조금만 포기하면 우리나라 국채도 안전하고 좋습니다. 지금 3% 이상 이자 주는 우리나라 국채도 있습니다. 증권사 IRP 계좌에서 이런 국채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사보다 국가가 더 안전하잖아요. 연금 계좌에서 목돈을 우리나라 국채에 운용하면서 인출해도 보험사에서 연금 개시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귀찮다고 식물자산, 고관형 자산에서 빼먹는 걸 선택하지 마시고 연금 계좌에서 국채나 배당 ETF 같은 상품에 운용하면서 내가 필요한 만큼 유연하게 인출하는 것도 고민해 보십시오. 연금 액수 증감도 가능하고 일시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 연금 인출 방법보다 훨씬 유연합니다. 그런데도 이미 가입했다면 그냥 편하게 기다렸다가 연금 수령하십시오. 모든 보험이 그렇듯 해지하면 손해가 큽니다. 종합해보면 좋은 연금저축보험 상품도 이전이 가능한 상품은 연금 개시하기 전에는 증권사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해서 연금 개시하자. 이전해서 연 2.5에서 3% 정도만 수익을 내도 유리하다. 최저보증 상품은 안전장치가 있어서 일반 변액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괜찮다. 하지만 쌓인 적립금에 비해 받는 연금이 너무 적다. 소비자는 연금 많이 받는 게 장땡이다. 그런데 대부분 쌓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받는 연금이 적정한지는 고민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험사는 적립금 쌓이는 건 엄청나게 자랑하는데 받는 연금이 많다고 자랑하진 않는다. 적립금이 더 많은 상품이 받는 연금은 적은 경우도 많다. 적립금이 더 많은데 받는 연금은 더 적다? 지급률이 깡패다. 적립금이 많아봐야 지급률이 낮으면 받는 연금이 적다. 그런데 지급률을 어떻게 정했는지 소비자는 알 수 없고 보험 파는 사람도 알지 못한다. 이러다 보니 7%로 적립해서 많이 쌓이면 뭐하나 지급률이 낮으면 연금이 적은데 이런 푸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고령이라 인지 능력도 부족하고 연금 계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모를까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다면 연금 계좌나 ISA 계좌를 활용해서 노후연금을 준비하자. 이미 가입했다면 가급적 해지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연금 받자. 각자 투자 경험이나 투자 성향, 나이, 그리고 신경 쓰는 것 딱 질색인 성향인지에 따라 이런 상품이 누군가에는 좋은 상품이 될 수도 있다. 정답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저라면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절대 이런 상품에 가입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며 마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